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238-02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 그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 뿐, 그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납세자가 조세 환급금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 가산금 청구권과 지연 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 환급금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 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 가산금 청구권 및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조차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그 지위나 법률 효과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 분할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9. 상법 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상법 제530조의 10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상법 제530조의 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포괄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 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 채무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 분할과는 달리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조세 채무의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회생회사의 조세 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 요건 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그 지위나 법률 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 법률의 규정 및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수립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에 관하여 정한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의 양도가 민법상 채권 양도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 적극,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국세기본법 2019년 12월 32일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1항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2항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체납 국세 등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선충당권은 국가 재정의 기초가 되는 국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세 우선권에 근거하여 민법상 채권 양도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 채권의 충당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규정된 위 양도는 민법상 채권 양도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고, 단지 그 요건 및 효과 등 관련 법리의 적용만 위 각 조항에서 일부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규정된 위 양도는 채권 양도 통지를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통상적인 채권 양도의 경우와 달리 선충당권에 의한 채권 양도 효력의 일부 제한 등 국세 우선 징수권에 기초하여 조세 채권자를 양수인보다 우대하는 예외가 수반됨에 비추어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5.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